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입지원단 소속 송총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안덕주입니다.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서울대, 그 다음 연세대, 그 다음 고려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약 2,182명, 60%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모집에서는 1,321명, 약 40%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전형, 그리고 일반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특별전형, 사회통합전형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일단 복수지원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형 중에서 한 개의 전형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선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교 재학생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2명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정시 모집과 관련된 전형은 PT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단계형 전형으로 전형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접은 제출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이라 하더라도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개의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를 받아야 됩니다. 올해도 동일합니다. 올해도 동일하고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올해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수시 모집 요강에 찾아보면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이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변경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다음처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는 권장 과목으로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를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권장 과목으로 어떠한 교과목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과학대학의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 화투, 생투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는 화원, 생원,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화투, 생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으로 화투, 생투 또는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권장 과목으로 화학1과 화학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의 약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 화투, 생투,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으로는 화원, 생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 화투 또는 생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핵심 권장 과목이든 핵심 권장 과목이든 여러분들에게 조금 완화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저소득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전형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동일하게 저소득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학과가 있는데요.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30명 모집하는데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속인데요. 수시에서는 총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으로 4명, 일반 전형으로 10명, 사회통합 전형으로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학과이니만큼 저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몇 개 학기 이수한 후에 자기가 해당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열린 전공 제도가 있는데요. 수시 지역균형에 이제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지원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첨단 융합학부라고 있습니다. 첨단 융합학부는 전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학부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시에서 총 148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으로 30명, 일반 전형으로 98명, 기회균형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 학기 이수한 후에 학부 내 5개의 전공 중에서 1개의 전공을 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부 단위의 모집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전공, 지속가능 기술 전공, 혁신 신약 전공,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 응용 데이터 과학 전공이 있습니다. 혁신 신약 전공의 경우에는 약사의 자격증이 나온다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혁신 신약 전공의 경우에는 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알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부대학 중에 광역을 신설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신설한 학과는 사실 수시에서는 선발하고 있지 않고 정시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학부대학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입학한 후에 2개 학기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7개의 단과대학 중에서 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공을 선택한 후에는 전공 소송 해당 학과로 소속이 완전히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자유전공학부와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자유전공학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시 전형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지역균형으로 20명, 일반 전형으로 48명, 기회균형 특별 전형으로 6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2개 학기 이수한 후에 앞서 그 학부대학 광역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7개 대학 포함해서 미술대학, 음악대학, 첨단융합학부 이렇게 3개 총 10개의 단과대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때는 자유전공학부의 소속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전형 운영상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번 유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2025학년도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서류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있습니다. 네, 전년도와 동일하게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중에서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그리고 정시 전형 이렇게 있는데요. 이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응시 영역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면접은 PT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충원 합격자는 2차까지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수시에서만 모집하는 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만 모집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중에서도 일반 전형으로만 모집하는 학과가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만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 전형으로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미술대학 디자인과 그리고 또는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도 수시 모집에서 일반 전형으로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 단위도 있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대학 광역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학부대학 광역은 2개 학기 경과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7개 단과대학 중에서 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공과대학 광역 모집 단위가 있는데요. 공과대학 광역 모집 단위는 1개 학기 경과 후에 아래 학과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네, PT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수시 모집의 여러 가지 전형들에 대해서, 전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과 제출 서류 기반 면접 3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범대는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이 포함되고요. 의과대학은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 아니고 상황 제시본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 중에서 3개 합 7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탐구를 반영할 시에는 2개 과목의 평균으로 반영이 됩니다.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술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는 서류 100으로 2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00, 면접 100,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범대는 교직 인성 면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건 미술대학 디자인과랑 그리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술대학 디자인과는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2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는 무관하게 면접 및 구술고사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2단계 성적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술대학 디자인과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아니고 제출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역시 지역균형과 동일하게 국수영탐 4과목 중에서 3개 합 7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전형 방법은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수영탐 4개 영역 중에서 2개 합 6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사실 2개 과목을 각각 4등급 이내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올해 2개 합 6등급 이내로 다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대학은 좀 과마다 모집 요강이 너무 달라서 수시 모집 요강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기회균형 특별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음악대학, 미술대학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는 지역균형 전형과 배수만 다를 뿐 평가 방법은 똑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영역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4가지의 유형이 있고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 살펴보시면 1유형에도 농업생명과학대학, 2유형에도 2-1 유형에도 농업생명과학대학, 2-2에도 농업생명과학대학. 같은 단과대학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은 단과대학별로 다른 게 아니고 학과마다 다릅니다. 학과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유형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탐구 선택에서는 제한이 서로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직업탐구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그리고 제2외국어랑 한문을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형 2-1과 2-2 기준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투 조합으로 과학탐구를 응시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분야의 과목을 응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 1, 물리학 2는 안 됩니다. 동일한 과목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1 유형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인데 과학 탐구에 대한 영역 응시 기준이 있습니다. 원 조합, 원투 조합, 투투 조합 3가지의 조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단 물리 1, 물리 2, 화학 1, 화학 2 이렇게 4개 과목 중에서 반드시 1개 과목은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원과 화학원을 이수했으면은 물리, 화학이 들어있으니까 되겠죠. 그리고 화학원과 생명과학 2를 시험 보더라도 화학원을 들었으니까 됩니다. 근데 물리원, 물리2는 서로 같은 분야 원투 조합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2도 물리랑 화학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유형 2-2 기준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그 중에 과학탐구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원 조합, 원투 조합, 투투 조합 3가지의 조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유형에 있는 학과 미술대학 디자인과 음악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학부대학의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택 제한, 탐구 선택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를 응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뭐 간호대학과 의료학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1 유형에도 있고 2-2 유형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의 기준만 만족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제2외국어랑 한문을 응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2-2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탐구 과목을 내가 사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애초에 기준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네, 합격이 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서류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총 3가지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입니다. 학업 능력은 7단계 척도로 그 기준을 나누고 있고요. 학업 태도는 3단계, 학업의 소양은 3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7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척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업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능력,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의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본인이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성장을 했는가?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수한 과목이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이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이 공부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져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 학업 태도 부분은 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이 부분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본인의 풍부한 학습 경험, 그리고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드러나는지,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도전적으로 학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가, 이 부분이 학업 태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학업의 소양은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지, 리더십의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요소를 평가하고 있는데, 리더십 같은 경우가 꼭 반장과 부반장을 해야 리더십이 있는 인재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반장과 부반장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협업 활동이나 모둠 활동이나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모두가 주저하는 상황에서 제가 독려해서 이끌어간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부에 녹여져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서류 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서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과목들은 꼭 이수를 해야겠죠. 이수하지 않았다면 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를 이수하기 위해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모든 학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이랑 사회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상경계열이나 자연,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부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면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화학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핵심 권장 과목으로 화투 그리고 미적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화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화투를 이수했는지 미적분을 이수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기계공학부나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물투 그리고 미적분 기하를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물리학 또는 화학 또는 생명과학 1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영양학과하고 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 생명과학 1으로 핵심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장 과목으로는 화투, 생투 또는 미적분, 화투 또는 생명과학 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새롭게 신설되었다고 말씀드렸던 첨단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핵심 권장 과목으로는 미적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또는 물리학원, 화학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최소한 핵심 권장 과목은 모두 좀 이수해야 서류평가에서 불리하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면접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역균형 전형과 기회균형 특별전형, 사회통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출서류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서류평가를 할 때는 입학사정관분들이 서류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면접장에 가서는 해당 학과의 교수님들과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메모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읽어보고 궁금한 부분들은 질문할 수 있게 되겠죠. 10분 내외로 질문이 되는데요. 평가 내용이 제출서류 토대로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 수양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제출서류 기반 면접은 단순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활동을 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심층적이고 꼬리 질문식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깊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년 동안의 모든 학교 생활과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좀 돌이켜 보면서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하게 됐다면 그 학과를 왜 지원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내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나의 이러한 가치관이 바뀌거나 내가 조금 더 성장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고민하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서울대학교는 약간 독서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여러분들 생활기록부가 독서활동 상황이 대학에 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하는 활동들을 보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창체활동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독서활동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독서했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관련 학과랑 관련된 주요 과목에서 이루어진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꼭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2명에서 3명의 학과의 교수님들과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평가 시간은 15분 내외인데요. 답변 준비 시간이, 제시문을 해결하는 시간이 30분에서 45분 내외로 학과마다 다르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시 모집 요강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는 모집 단위가 있고요.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는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어떠한 제시문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들이 각각 활용이 되고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들이 각각 활용이 됩니다. 공과대학은 수학, 자연 관련 제시문이 활용이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자연 관련 제시문을 할 건지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유전공학부도 다음과 같이
뭐 세 가지의 유형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한 번 본인이 선택한 다음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면접 시간은 15분 내외인데요. 학과마다 여러분들의 답변 준비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재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년도 기출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텐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일단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 답을 내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답을 낸 그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교수님들과의 의사소통이거든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이어나가다 보니 잘 해결되지 않더라.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교수님들이 조언을 해주시고 힌트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 힌트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 푼 과정에 대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만 딱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동출제 문항을 비활용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요. 일단 미술대학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지만 제출서를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의과, 의과,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관련 학과가 다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는 어떤 제시문이 활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 전형 제시문 면접의 출제 범위는 수학, 인문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까지고요. 수학, 자연은 확통, 미적, 기하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 관련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모두 2과목까지 포함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역들도 다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랑 충분히 상담한 후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상승값에 대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지역균형 인문계열부터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등급 초반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2명 이내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 사례로는 총 3건의 사례가 있었고요. 역사교육과 1.36부터 자유전공학부 1.35까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문계열 일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보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0% 컷도 살펴보게 되면 거의 2등급 중반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합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시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제시문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학생들은 2등급 때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 지역 사례로는 총 11건이 있었고요. 경영대학 1.34부터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1.94까지 총 11건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표에 있는 내용들이 빨간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년 전에는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과목을 이수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전년도에 원 조합도 허용을 하다 보니까 2과목의 부담을 많이 느꼈던 학생들도 대거 많이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되었고 70% 등급 컷도 좀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5 등급 안쪽으로 많이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전 지역 사례로는 총 12건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부 1.11부터 지구과학교육과 1.43까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신설되었던 첨단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6.87이었고 1.29까지가 70% 컷이었습니다. 대전 지역 사례로도 1.29 학생이 합격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자연계열 일반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균형 전형보다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문계열과도 마찬가지로 2등급대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시문 기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첨단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0.96대 1이었고요. 2.65 합격 컷이 있었습니다. 대전 지역 사례로는 총 11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예과 1.05부터 간호대학 2.25까지 합격 사례가 있었고요. 첨단 융합학부는 2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습니다. 1.25, 1.56 이렇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수지모집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집 단위별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결격되는 경우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합격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전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때에는 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지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데이터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경제학부 인원이 지역균형 전형에서 감소되는 게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전년도에는 12명을 모집했는데 올해는 5명을 모집하는 학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과대학은 저희가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상황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균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담임 선생님이랑 꼭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입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 75에서 80% 정도가 최저 충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전히 20%는 최저 충족을 맞추지 못했다고 하는 게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서울대를 지원할 때에는 지역균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수능 공부를 좀 끝까지 해서 저희가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과탐 원원 조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모집을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육과 같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는 2개 4이내, 근데 올해는 2개 앞 6 이내로 다소 강화가 되었고요.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리고 1단계를 선발한 이후에는 1단계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2단계 성적만으로 최종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3가지의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입학사정관 분에게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유형에 대한 모집 단위의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모집 단위에 따른 유불리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가장 3가지의 유형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며 응시하면 되겠죠. 일반 전형은 1단계를 통과하면 면접에 따라서 합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면접 기출문제를 자기가 한번 풀어봤는데 50% 이상 풀 수 있고 자기가 답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차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입시 일정은 다음과 같이 PT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시 모집에서 2174명, 약 56%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44%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학생부 위주 전형 내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는 추천형 전형이 있고요. 종합에는 활동우수형과 국제형 기회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요. 특기자 전형으로는 국제인재, 체육인재가 있고요. 고른기회 전형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일단 중복 지원의 복수 지원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위주 전형 내에 중복 지원은 전년도부터 가능하도록 다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일단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종합전형에서 활동 우수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유리한지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간에 하나, 그 다음에 국제형, 기회균형, 논술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른교회 전형,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PT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전년도와는 다르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단계별 전형이었고요. 그리고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합산 전형으로 교과 성적으로만 아이들을 선발하고요.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대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특히 지원 자격에 대해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추천형 지원 자격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학교별 최대 10명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바뀐 부분이 많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는 다르게 활동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전형의 면접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학업 역량 기반 재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기반 학업 역량이 아니고 재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학업 역량 면접과 좀 다른 재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는 국제형 전형이 있는데요. 일단 국제형은 국내고 트랙과 해외고 검정고시 트랙이 나뉘는데 국제형이 국내고 트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영어 1등급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영어 2등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 여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과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올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재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이었고 현장에 가서 녹화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추천형은 면접이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 간에는 재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과 서류 기반 확인 대면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바뀐 부분이 좀 있죠. 종합전형의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라 하더라도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 대학 같은 경우에 모집 단위가 새롭게 신설되고 구조가 개편된 학과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인공지능 융합대학의 컴퓨터과학과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IT융합공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과학과랑 인공지능학과를 좀 모아서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첨단 컴퓨팅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총 14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9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첨단 컴퓨팅 학부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은 2학년이 되었을 때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시스템학과 이 3개의 학과들 중에서 한 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공지능 시스템학과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학과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올해 총 3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시에서 20명, 정시에서 1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추천형으로 6명, 활동우수형으로 8명, 기회균형 1으로 1명, 논술 전형으로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전형은 저희들에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전형 운영상으로는 기회균형 2 전형, 다문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균형 2 전형이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논술 전형에서 자연계열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수학이랑
과학 논술 두 가지의 논술을 다 응시했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논술을 과학 과목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리 논술로만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 같은 경우에는 언더우드 학부의 인문사회 그리고 생명과학 공학 따로따로 면접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면접을 통합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는 면접이 있었지만 올해는 면접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관 합산, 교과 성적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근데 교과 성적으로 환산할 때에는 등급 점수 50, Z 점수 50 이렇게 환산을 해서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입시 결과 자료를 보실 때에는 대학별 환산점을 기준으로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과 성적을 산출하냐 살펴보게 되면 반영 과목이 A, B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반영 과목 A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포함해서 10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A를 받을 기에는 20점 만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과목, 기타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감점의 형태로 성적을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활동 우수형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과 면접 40으로 선발하는데 면접이 재시문 기반 출석한 후에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학업 역량 확인용 면접이라고 했는데요. 올해는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문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참고할 자료는 전년도의 기회균형 재시문 면접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과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과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대신 선택 과목은 인문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과 탐구의 선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직업탐구는 안 되고요. 자연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탐구는 과탐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1개 포함해서 2개 합 4등급 이내, 그리고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맞춰야 되고요. 자연 일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포함해서 2개 합 5등급 이내,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자연의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같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을 1개를 반드시 포함을 해서 1등급이 2개가 있어야 되고요.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통합계열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 또는 자연, 인문의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자연에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종합전형의 국제형을 살펴보게 되면 국내고 트랙과 해외고 검정고시 트랙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국내고 트랙으로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과 탐구의 선택 과목 제한은 없는데 국어, 수학 1개를 포함해서 2개 합 5등급 이내, 영어가 2등급으로 좀 전년도와는 다르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맞추어야 합니다.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 재시문 기반으로 출석한 후에 비대면 녹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재시문은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 재시문으로 출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1개의 지문은 영어 재시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고 트랙으로 지원할 때에는 모집 단위가 아시아학 전공, 그리고 하스, 그리고 ISE 이렇게 3가지의 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언더우드 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국제형의 국내고 트랙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지금 활동우수형 전형과 그 전형 방식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고 면접은 수능 이전에 실시가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에서는 과학 과목은 폐지했고 수학 과목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으로 국제인재, 체육인재, 고른기회 전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PT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의 역량 중심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바탕으로 학업적 발전 가능성을 70%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30%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학업 역량으로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학업 성취도를 보게 되면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의 발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그리고 그 이외의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네, 편식해서 공부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고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상승하고 있는가? 하락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의 요소인 거죠. 그리고 학업 태도도 보면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이에요.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자기 주도적인 노력이 있는가? 내가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하고 열정이 있는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들을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확장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났는가?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의, 지적 관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본인의 생기부를 좀 한번 확인해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잘 녹여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로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본인의 진로와 전공 또는 계열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보면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예요. 내가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이수 단위를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공동교육 과정을 했는가? 온라인으로 했는가? 소인수 과목이지만 내가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교과목별 학습 단계 위계에 따라서 과목을 이수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평가 요소고요. 그 다음에 전공계열 교과 성취도, 고교 교육 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로 탐색과 활동의 경험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진로 역량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 그리고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평가 요소가 아까 종합단계 1으로 70%가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더 평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세대학교도 이제 입시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경희대, 고려대, 성대, 연대, 그리고 중앙대에서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요. 수학, 컴퓨터, 산업, 물리, 기계를 한 그룹으로 지어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IT융합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학과를 살펴보게 되면 핵심 과목으로 수원수투, 미적분과 기하를 설정하고 있고요.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인공지능, 수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건설, 건축, 화학과 관련해서는 연세대학교 살펴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랑 전기전자공학부가 눈에 보이죠. 핵심 과목으로는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물리학 1, 2 그리고 화학 1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관련 학과에 대해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으로
핵심 과목은 이수를 한 상태여야 여러분들이 서류평가에서 불리하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참고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면접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 의예과를 제외한 활동 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는 학업 역량,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이 평가였는데 올해는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 학업 역량 제시문과 관련해서는 일단 출제자의 의도가 좀 드러나서 좀 답변에 대한 정답 부분이 드러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 관련 제시문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과학 관련 지식을 이용해서 답변하는 경우,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면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올해 이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야 방향성은 있겠지만 답변이 구체적으로 딱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답변을 했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현장에 도착해서 제시문을 이제 속독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패드 앞에서 이제 녹화를 하게 돼요. 보면 답변 준비가 8분이고요. 면접이 5분이에요. 그러니까 8분 동안 여러분들이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가안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패드 앞에서 5분 동안 면접을 촬영하게 될 텐데, 일단 이 5분이라는 면접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한 답변지만을 보고 면접을 임하거나, 그럼 당연히 불리한 평가를 받겠죠. 또는 면접 시간이 5분인데 조금 짧게 3분 만에 모든 걸 다 답변하고 2분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5분을 넘겨서 자기가 준비한 답변을 다 못했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답변을 준비를 하는 게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인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을 바탕으로 영어 구술 면접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시문도 영어고 답변도 영어로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후 수용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는 현장 녹화 면접이었는데 올해는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의학 전공에 필요한 인적성을 평가하고 있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재 전형은 특기자 전형은 PT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나 70% 컷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추천형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등급 중반 정도의 아이들이 합격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추천형은 일단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실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선발이 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명을 모집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는 역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제시문 기반 면접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그 5명의 인원을 교과 성적으로 채우게 되겠죠. 그러면 올해 입시 결과보다는 내신 등급 컷이 조금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대전 지역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전 지역 사례에서는 총 11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제학부는 1.27에서 사회복지학과 3.44까지 있었습니다. 합격자의 평균은 1.69가 있었고요. 불합격자의 평균은 1.62로 나타났습니다. 활동후 수형 같은 경우를 보면 경쟁률이 아까 교과 고교 추천형보다는 좀 높아 보이고 70% 컷 점수도 좀 다소 낮아 보이는 경향도 있죠. 제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대전 지역 사례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5건이 있었는데요. 교육학부 1.37부터 노어 논문학과 1.90까지 있었습니다. 합격 데이터의 평균은 1.64,
불합격자의 평균은 2.59. 네,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교과 추천형 자연 계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등급대를 살펴보게 되면 한 1등급 중후반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1등급 중반에서 합격권이 좀 형성되는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여기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IT 융합공학과는 전년도에 이렇게 자료가 없는데요. 일단 인공지능학과하고 IT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신설된 학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랑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는 전년도에 처음으로 교과 추천형으로 모집한 학과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일단 삼성전자랑 채용이 이제 연계가 보장되어 있는 학과고,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채용 연계가 보장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 데이터가 없는 거고, 합격권 데이터를 살펴보면 1등급 중후반 쪽으로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좀 내신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상승한 학과가 눈에 많이 보이고요. 대전 지역 사례로는 총 10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예과 1.0부터 기계공학부 1.67까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합격자, 자연계열의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1.44등급 정도였고요. 의학학 계열에서는 총 4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는데요.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1.06이었습니다. 이제 자연계열 활동 우수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1등급 후반에서 중후반 그리고 2등급 초반에서 아이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 지역에서는 총 8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는데요. 화공생명공학부 1.17부터 실내건축학과 1.98까지 합격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8건의 합격 데이터는 평균 등급이 1.64등급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역시나 지원 참고점 정도로만 활용해 주시고, 활동 우수형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복 지원 문제인데요. 학교 추천형과 교과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채용 연계형 계형학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대학에 첨단 컴퓨팅 학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컴퓨터과학, 인공지능학과, 인공지능 시스템학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새롭게 신설된 모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9월 원서 접수 전에 최종 모집 인원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 원서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고교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최대 10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폐지되었고 교과 성적으로만 일괄 합산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확인용 면접에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 제시문을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년도 기회균형 전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등급으로 완화되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연계열 지원할 때에는 꼭 대학에서 제시한 권장과목 안내서를 꼭 참고하고, 그리고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에서는 인문사회 생명과학 면접이 따로따로 했었는데 면접이 통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과목은 폐지되고 수리 논술만 실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시 일정과 여기 충원 합격자 발표 날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PT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으로 약 59%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으로는 약 41%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정원내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그리고 계열적합형, 사이버 곡반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는 고른기회 전형, 재직자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실적 전형 중에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일단 복수 지원 여부,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 추천 전형과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학업우수형 전형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에서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지원할 때에는 학교 추천과 학업우수형 전형간의 한계, 그리고 계열적합 전형, 사이버 국방 전형,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61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이 인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추천의 인원수도 많이 줄었고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합형 인원수가 많이 줄은 게 보이시죠? 네, 이러한 인원들이 논술 전형의 신설을 하면서 인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올해 좀 지원할 때에는 모집 인원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있는데요. 일단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차세대 통신학과는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공학과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과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7년 동안 장교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네, 이러한 학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학과가 올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인공지능학과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 관련 학과보다는 조금 더 AI에 초점을 맞춘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추천으로 16명, 학업우수형으로 21명, 계열적합형으로 13명, 고른기회 전형으로 5명, 그리고 자연 논술로 9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학과는 좀 눈여겨봐야겠죠. 그 다음에 전공자율 선택제 무전공학과라고 해서 전년도에 자율전공학부가 있어요. 자율전공학부는 전년도와 모집 인원이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요. 학교 추천으로 18명, 그리고 학업우수형으로 22명, 고른기회 전형으로 5명, 그리고 인문 논술로 1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대학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하나 신설을 했는데요. 학업우수형으로만 3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학부대학이 또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학부대학 모집 단위는 정시 모집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입학한 다음에 좀 몇 개 학기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과인데요. 일단 수시에서 모집하는 자율전공학부하고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음 PT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논술 전형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전형 방법으로는 큰 변동사항인데요. 종합전형의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폐지가 되었어요. 면접이 폐지가 되고 서류 100%로 일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 국방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는 면접이 있었는데요. 2단계에서도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형 운영상으로는 논술 전형 신설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문계는 인문사회 통합논술, 그리고 자연계는 수학논술로 진행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국방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탐구 2개 평균에서 상위 한 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국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계열에 따라 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과를 지원하더라도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는 3학년 재적 학생 중에 4%였는데 올해는 고교별 12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추천 학업우수형 간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그리고 고른기회 재직자 전형 면접 반영 비율이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평가에선 부적격 처리한다 라는 변동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변동이 되었네요. 다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전공자율 선택제 무전공학과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드리면 수시에서 자율전공학부가 있고 그리고 공과대학 모집 단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43개 학과를
2학기 끝난 다음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을 할 수 없는 학과들이 다음과 같이 의과대학, 간호대학, 사범대학, 건축학과, 계약학과, 그리고 첨단학과, 디자인 조형학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학업 우수형으로 33명을 모집하는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화공생명, 신소재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이렇게 6개의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형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은 일괄 전형인데요. 교과 성적 80, 서류 20으로 선발을 합니다.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탐구를 반영할 때에는 3구 두 과목의 평균이 반영이 되고요. 인문, 자연 합쳐서 3합 7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4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국어하고 수학의 선택 과목은 제한하고 있지 않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탐, 과탐을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과목, 원토 과목은 인정하지 않고요. 직업탐구 과목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탐구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교과 전형의 이 서류 20에 대해서 이제 좀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학교 추천 전형의 서류 20은 일반 타 대학과 같은 종합전형 형식의 서류평가는 아니에요.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부분을 평가하는데, 교과 이수 충실도라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고 관련 교과에 대한 노력 정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내가 비교과 활동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일괄 전형으로 서류 100 전형으로 뽑습니다. 전년도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탐구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인문과 자연을 합쳐서 4개 합 등급 8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니다. 반도체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탐구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4개, 국수영탐 4개의 영역 중에서 4합 7등급 이내를 받아야 되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받아야 됩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탐구 두 과목을 평균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4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 추천 전형과 동일하게 국어랑 수학은 선택 과목 제한을 하지 않고요. 다만 인문계열은 사탐, 과탐 다 인정을 하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폐지되고 1단계 서류 100으로 5배수로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 면접이 폐지되고 기타 20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는 탐구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4개 합 7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반영을 합니다.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5배수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과 제시문 기반 면접의 50이 반영이 됩니다. 수능 이전에 제시문 기반 면접이 시행이 됩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 플러스 상황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고른교회 전형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인문은 인문사회 통합형 논술로 진행이 되고요. 자연은 수리 논술로 진행이 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탐구 상위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인문자연 동일하게 사합, 국수영탐 4개의 영역 중에서 4개 합 8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받아야 됩니다. 경영대학 같은 경우 지원할 때에는 수능 최저학력 등급이 올해 좀 되게 높죠. 4개 합 5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를 받아야 됩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선택 과목 제한이 없고요. 인문은 사탐, 과탐 모두 인정, 자연은 과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탐구 두 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과 관련해서는 그냥 PT 내용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 출제 범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게 되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문계열 보면 그냥 보통교과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이라고 했는데, 수원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 모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고사 시간은 80분이고요. 예를 들어 모집 단위별로 계열 구분은 수시 모집 요강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유전공학부는 인문 계열로 논술 전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아까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서류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학업부 수형 종합 전형에서도 당연히 서류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자연계열 이수 권장 과목을 고려대학교에서도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원서 접수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세요. 과학 과목, 예를 들어 반도체 공학과를 살펴보게 되면 과학 과목 1, 2 조합으로 물리학 1, 물리학 2를 이수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공학과를 지원하는데 물리1, 물리2를 이수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서류평가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수 과목을 보게 되면 뭐 바이오 이공학부, 화학, 물리학 1, 2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수 권장 과목으로 기하 과목이 연장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컴퓨터학부, 스마트 보안학부, 사이버 국방학과,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학과, 신설대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하 과목을 이수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원토 과목으로 화학과 생명과학을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꼭 자연계열에서는 이수 권장 과목을 꼭 확인하고 본인이 좀 이 이수 권장 과목을 잘 이수했는지 한번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서류평가 유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아까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20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에서 충실도가 70, 공동체 역량이 30입니다. 그리고 학업우수 전형과 계열적합 전형은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이 조금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다른 전형은 PT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평가 등급은 보통 7점 척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의지, 기타 요소. 그 다음에 교과이수 충실도는 계열 관련 교과이수, 학업 충실도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부분은 규칙 준수, 나눔과 배려, 리더십 이러한 부분들이니까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녹여나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면접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면접이 있는 거는 이제 학업부 수형은 면접이 없어졌고 학생부 종합에서 계열적합형과 고른기회 전형은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면접 시간이 다른 거는 계열적합형의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사실로 이동해서 가본으로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면접위원과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평가 항목별 6점 척도, 면접 태도는 4점 척도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전형 같은 경우에는 PT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평가 출제 범위를 보게 되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과 전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확률과 통계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자연 관련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확통, 기하 모두 다 포함하고 있고요. 과탐 과목은 모두 2과목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계열적합형 인문계 모집 단위는 면접을 인문사회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형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79명을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6,998명이었어요. 경쟁률이 10대 1이었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게 되면 5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5.84대 1이에요. 그럼 학교 추천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수능입니다. 수능. 그리고 학업부 수형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경쟁률이 15.07대 1로 처음에는 굉장히 높았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을 살펴보면 62.8%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 단계에서 실제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돼요.
네,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4개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수능 반영이. 탐구는 대신 상위 한 과목이지만,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질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형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려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좀 끝까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대학교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인문 계열이고요. 오른쪽은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형 인문 계열에 대한 70% 컷 점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입시 결과가 좀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자가 지원하는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한 1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학업 우수형은 2등급대 학생들도 많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지역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학교 추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총 14건이 있었는데요. 경영대학 1.26부터 식품자원경제학과 1.72까지 네, 합격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학업우수형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총 6건이 있었고요. 경제학과 1.53에서 언어학과 2.30까지 합격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학교 추천이랑 학업우수형 전형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정말 합격 데이터 컷이 좀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고요. 역시나 1등급 중후반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후반 또는 2등급 초반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쪽에서 이제 합격권이 상승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전 지역 사례를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총 22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는데요. 의예과 1.00부터 건축학과 1.63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대전 지역에 5건의 합격 사례가 있었는데요. 화공생명공학과 1.64에서 바이오 시스템 의학부 1.87 요 범위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형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추천 인원관이 좀 변동되었습니다. 3학년 재적수의 4%가 아니고 최대 12명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교 추천은 재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업 우수형과 학교 추천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학교 추천은 일반고에서 약 98%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요. 학업 우수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약 57.8%, 계열 적합형은 일반고 학생들이 약 19.5% 정도가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어떤 전형에 좀 더 힘을 실어야 되는지가 좀 눈에 보이죠. 이번에 논술 전형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학과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학과입니다. 네, 신설된 학과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면접평가에서 학업우수 전형의 면접이 폐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류 100%로 일괄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 전형 면접이 올해 폐지가 되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탐구 2과목 평균에서 상위 1과목으로 네, 변동이 되었고요. 고른기회 전형 면접 비율 확대됐다고 말씀드렸고, 계열 적합형은 문제 수준이 다소 높다. 내신 등급에 맞춰서는 지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수학 과목 선택 제한이 자연 계열이든 인문 계열이든 이런 것들의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열로 지원을 하더라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학교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57% 밖에 안 됐고요. 학업 우수형도 62.8%.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2대1 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입시 일정은 지금 PT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원 합격자는 4차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마다, 전형마다 충원하는 발표 방법과 그러한 게 좀 다르기 때문에 PT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2025학년도 수시모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모집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